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나요? 이 날씨가 이제 거의 초겨울 날씨가 돼 가지고 혹시 다른 과목도 뭐 시험 보시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 네. 음. 많아요? 어렵습니까? 아니요. 전 오늘 7시에 한 과목 또 음. 봐요. 그 시험을. 시험을 봐요, 직접? 네, 온라인으로요. 음. 공부 많이 하셨으면 뭐 좋은 결과 나오겠죠. 음. 자, 오늘 무사올 님이 어쨌든 컨택이 됐는데 나는 하여튼 뭐 우여곡절 끝에 뭐 전화번호도 받고 근데 여기 참석하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들어온 걸 모르고 자꾸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서 뭐 그나마 따라 들으면 다행인데 오늘도 아마 못 들어오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또 한글을 다 아시는 것 같긴 한데 음. 아무튼 오늘 백진아 님은 이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직을 하셔 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 하시고 과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만든 케이스라서 제가 박 백진아 님이 발표를 하면 좋은데 지금 어쨌든 이번 주부터 출근하다 보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좀 보여 드리면서 음 피드백도 같이 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울 님도 감기 같은 거 안 걸리시죠? 요새 뭐 워낙 또 감기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전 처음으로 그 PCR 검사를 한번 해 봤어요. 지난주인가? 음. 뭐 병원에 이렇게 일이 있어서 가야 돼서 가려다 보니깐 그걸 검진을 받고 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해 봤는데 하면서의 그 느낌은 이거 하다가 혹시 내가 확진자라도 되면 어떨까?' 막 되게 그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마치 이제 건강검진 뭐 의무적으로 받긴 하지만 받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한 느낌 드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날 아침에 인제 문자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딱 뜨는데 무슨 저걸 받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합격증 같은 거 느낌이. 자, 오늘은 좀 빨리 끝낼게요. 발표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자, 누가 발표하시겠어요? 사다리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발표를 원하세요? 세 분 들어와 계시니까 다 발표하는 것도 괜찮긴 할 것 같아요. 묵묵부답이시네요. 자, 오늘 좀 얘기를 공유를 좀 드릴게요. 그 교수님, 예. 혹시 저기 인제 저는 발표할까 봐 걸릴까 봐 겁나 가지고 얼른 넣었는데 그래도 예. 인제 좀 피드백은 듣고 싶어서 어느 부분이 뭐가 좀 잘못된 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예. 좀 여러 가지 잘못된 거는 알고 있는데 예. 그거를 가르쳐 주시면 예. 되게 많이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보완이 예. 되고. 그럼 발표를 하셔야죠. 아 그 아니고 음 가만있어 봐. 근데 발표하려면 설명을 이렇게 다 써 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놔 가지고 그래서 그냥 보고 하세요. 그냥 보고 그러면은 예. 제가 이거 줌으로 발표를 한 번도 안 해봐 가지고 가만 제가 있어 여기서 봐. 띄워 올릴 거예요. 제가 띄워 올려 드릴 아 거고 그래요? 아 저 코 자, 조금 음 있다 일단 네. 어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단점이 이게 좀 있어요, 보니까.
지금 PPT가 올라가 있나요? 공유돼 네? 있죠? PPT가 공유돼 있죠, 지금? 아, 제 아니, 거요? 아니, 여러분들 화면에. 아, 네네, 화면에, 예, 돼 예, 있어요. 예. 오늘 8주 차고요.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할 건데, 어쨌든 이제 전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브랜드 하우스를 발표하면서 각자 하면서 제가 피드백을 당연히 드려야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케팅에 관한 얘기들을 주로 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하우스는 원래 이제 이게 뭐 팀 프로젝트 식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분이 일단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피드백 해드릴 거고요. 브랜드 하우스를 어쨌든 뭐 잘 만들고 못 만들고가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했던 부분들은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뭐 가게 15분 발표라고 그랬지만은 한 15분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되면은 뭐 시간은 너무 구애받지 않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피드백 해드리고 기말 때는 또 요런 얘기를 좀 나누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제가 공유를 시켜 드릴 건데요. 박종원 님이 그러면 먼저 발표를 할까요? 아무래도 처음에 해야지 우당탕탕하면서 비교가 안 되고 그다음에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박종원 님이 작성하신 자료입니다. 아이고, 너무 창피한. 보이죠? 네, 이걸로 할까요?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게 더 아, 네, 낫나요? 잘 보여요. 예, 아이고, 그럼 한번 어, 창피한데. 창피할 거 없어요. 창피하라고 지금 무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더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자, 지금부터 발표하시죠. 아, 아, 일단은 그 브랜드 비전은, 뒤에 어? 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아, 이렇게? 뒤에요? 예. 아, 네. 이제 브랜드 하우스 작성하면서 이제 느꼈던 점 제가 두 가지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냥 두 가지에서 어떤 걸 제출할까 하다가 요 한 가지 요거를 제출을 했고요. 이제 여기에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컨셉을 가지고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브랜드도 만들고 앞으로 향후 이 그 맞춤형 화장품인데 아로마 컨셉으로 하는 화장품 그런 거를 좀 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했던 거 그런 내용들을 여기 글에 이제 올렸고요. 특히 이제 제가 알리고 싶은 거는 소비자나 이런 분들에게 그 식물의 어떤 유효성이라 그럴까, 그리고 그런 식물에는 특히 이제 허브라고 하는데 약초 성분이 있는 그런 식물을 허브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유효적절하게 그 화장품에 잘 사용을 하면 우리가 단순히 그 화장품을 바르는 역할보다도 그 어떤 기능적인 효용, 그 효력도 볼 수 있고 또 그런 식물을 우리가 잘 어, 관리하고 보존해 가지고 좀 이렇게 자연을 좀 결국은 자연을 좀 보호하자 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뭐 회사라고 할까? 그런 회사를 좀 만들고 싶은 게 제 그 바람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지금 분석이 아니라 우리 박종원 님이 이 네. 새로운 어떤 브랜드를 생각하는 거를 여기다 이제 생각하면서 작성을 네네. 하신 거네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면 더 좋고, 혹시 이제 그런 것들을 대상이 없으면 좀 뭐하기 때문에 뭐 성공한 브랜드나 여러분 관심 있는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 있는 브랜드 뭐 이런 얘기를 드린 건데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한 부분이고, 자, 위로 올라갈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브랜드의 비전은 이제 그 비전은 이제 사실 제가 그 아로마를 컨셉으로 한 그런 제품을 근데 이제 그 시판을 하는 게 아니라서 즉석 맞춤형이고 또 사용하는 게 이렇게 오래 그러니까 용량이 많지가 않고 왜냐하면은 아로마를 컨셉으로 한 화장품들은 바로 이렇게 오픈을 하면
바로 산소가 들어가면 산화가 돼버리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못하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아로마 향을 가지고 화장품을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꼭 화학 성분의 화장품을 향을 같이 가미를 해야만 시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까 생각을 했고 또 그 아로마나 또 그 특히 아이들은 화학 성분의 화장품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이 제품 구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좀 경쟁사가 될 수 있는 회사 여기 이제 그 보면 뭐 이따가 이제 그 경쟁사도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그래서 브랜드 비전은 좀 추상적이긴 한 것 같은데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그런 미학을 추구하는 비전으로 가져봤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미션, 이제 사명 뭐 그런 거는 그 자연 식물을 고객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게 이제 그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 정신, 스프레트는 정체성이나 뭐 정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고객의 심신에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부도 마음도 안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으로 했고요. 또 이제 브랜드 캐릭터는 자연의 식물의 순수함을 좀 고집해서 좀 장기적으로 저 회사는 오로지 좀 고전적으로 오직 자연 식물만을 좀 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고요. 또 밑에 이렇게 그 에센스 본질은, 이 제품의 본질은 고객의 피부와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그 본질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뭐지? 코어 핵심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아로마를 주 원료로 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로마 제품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확장성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뭐 이제 제품과 연계해서 뭐 이렇게 자연 체험이라든가 허브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연동된 그 부가 서비스를 실제 준비하면 좋겠다 해서 사실 지금 조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뭐 이제 먹는 화장품이라든가 결국은 이제 뭐 자연보호, 환경보호 캠페인 이런 것도 좀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기 좀 이게 차별성, 프로덕트 디퍼런셜, 심플한 식물 원료로 구성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그 경쟁사들의 제품을 보니까 원료가 거의 30가지에서 40가지 원료가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몇 군데 계속 보니까. 근데 거기에 물론 뭐 어떤 제품에는 뭐 유기농도 있고 하는데 이제 거의가 그 쉽게 뭐 화장품을 뭐 물과 기름으로 만든다 하는데 물은 거의가 이제 정제수를 거의 사용을 했는데 저의 특징은 정제수가 아니라 플로럴 워터로 사용을 하는 거를 좀 나중에 좀 그걸 강조할 거고요. 그래서 가지수가 무슨 30가지, 40가지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최대한 심플한 원료 구성으로 해서 뭐 10가지 미만 이런 것들이 조금 그 고객들한테 이제 어떻게 어필을 시켜야 되나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숙제죠. 그리고 이제 밸류 가치를 제한한다면 각 개인의 피부와 취향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조제하는
제품이다. 이게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균등하게 맞추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시판이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고객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주문하는 형에 맞추면 화장품이 되는 게 좀 가치가 높은 것 같고요. 높게 높게 잡았고 또 브랜드는 좀 개성 퍼스널티. 개성은 역시 제품 구성의 내용들이 좀 심플하다는 거. 그런데 피부 개선 뭐 이런 건 좀 빠르게 뭐 요즘에 뭐 회사의 제품이 뭐 비타민 C로 나와 가지고 뭐 미백이 되는데 뭐 한 달만 써 보면 뭐 안다고 그런 광고를 봤는데 제가 뭐야 확실하게 하는 것은 한 달이 아니라 뭐 일주일 정도라든가 3일 정도라는 거 이건 실제 이제 체험해서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잘 광고성 좀 이렇게 어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잘 못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인제 철학 저의 인제 브랜드 철학이 '자연과 과학은 공존해야지 공생한다.' 이런 좀 되게 좀 어 저기 뭐야 사차원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제 고객의 인제 대상은 타겟은 이제 영유아가 좀 주로 사용하는 제품을 이렇게 만들고 싶고요. 또 특별히 피부 장벽이 훼손된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것 같고 또 화장품을 뭐 기초 화장품을 바르는데 뭐 스킨 뭐 에센스, 크림 뭐 이것저것 바르는 거 되게 저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의외로 그런 거 좀 다 바쁜 사람들이 그렇게 바르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런 고객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맞춤형에 맞을 것 같고 아로마 컨셉도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인제 경쟁사가 보니까 인제 몽디에스, 아토팜, 바이오더마 제가 인제 이 세 회사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뭐 어린이를 주로 위한 거고 또 뭐 피부 뭐 아토피라든가 이런 주요 고객을 해서 뭐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컨셉에서 좀 이제 부가적으로 확장된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아 제가 뭐를 좀 더 보완을 해야겠구나.' 또 이러면서 회사 경쟁사를 이렇게 보지 않고는 제가 제품을 브랜드를 만든다든가 뭐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그동안에 막연하게 좀 이론적으로만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들이 실제 이제 회사를 보면서 검토를 해 보면서 조사를 하면서 쪼끔 이제 현장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브랜드 하우스를 만들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어 있고요. 제가 쪼금 더 이후에 이걸 구체적으로 더 인제 회사를 인제 스타트업하기 위해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걸 인제 좀 절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브랜드 인제 슬로건은 좀 프리미엄급인데 그리고 좀 허브 화장품 이런 상징적인 그런 브랜드 소재로 한번 삼아 봤어요. 생각한 것들이 이렇게 글로 옮기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 가지고 음. 인제 마지막 드는 게 '아 좀 독서량이 부족하구나.' 표현하는 문구 선택이 빨리빨리 머리에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음. 나름 엄청 많이 고민하고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 예스. 네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박정원 님이 저는 발표를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내용이 맞고 틀리고에 대한 부분보다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성은 느끼는데 안 해 봤어요.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 있는 거 읽었다고 해서 이걸 책을 많이 읽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기획 전략서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어떤 브랜드 하우스를 만들어 보시고 또 어떤 나와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어떤 분석 능력이 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다 보면은 오늘 한번 한 거보다는 아마 저한테 피드백을 좀 받으면서 또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냥 그걸 또 듣고 '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서 막 그냥 인정하는 걸로 끝나 버리면 또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또 써 보는 거예요. 빈칸을 다시 출력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써 보세요. 그러면은 박정원 님이 지금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지금 본인도 해 놓고서는 좀 불만족스러운 게 '아 왜 자꾸만 했던 말이 중복되지?' 아마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좀 네. 명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제 다시 한번 어쨌든 뭐 제가 브랜드에 대한 걸 종합 편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를 그 분석을 하거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아까 인제 뭐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브랜드를 개발하실 때도 분명히 써야겠지만은 뭐 이제 학교라는 캠퍼스에서 본다면은 좀 분석 능력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단 뭐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는 거는 뭐냐면 학부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전문가는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인제 석사 과정을 마친 분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아 어느 정도 브랜드에 대한 분석가 정도. 분석가. 전문가라는 것보다는 이 박사는 또 다른 부분이죠. 왜 한 분야를 진짜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진짜 박사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야.' 하는 부분이고 석사는 좀 약간 그거보다는 좀 두루 어떤 걸 보더라도 내가 평가할 그러니까 평가 수준까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걸 봤는데 평가를 못 한다면은 과연 내가 대학원을 잘 다닌 거냐. 또 지금으로 또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인제 피드백을 좀 드리다 보면 일단 우리 박정원 님이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그리고 인제 머릿속에 있는 부분들을 '아 상당히 좀 많이 생각을 하셨구나.' 일단 방향성을 한번 보는 게 인제 브랜드의 비전이거든요. 이 브랜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야. 근데 아까 쭉 설명을 하시다 보면 일단 허브, 아로마 허브라는 어떤 그런 개념, 또 천연, 유기농 이런 분야인 것 같아요, 좀 특정하게. 그래서 거기에 그쪽에다 좀 포커스를 하겠다.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미학을 추구는 어찌 보면은 필로소피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저 단어 문구를 보면은 나쁘지 않은 어떤 문구예요. 근데 이 필로소피에 오면 필로소피에도 아까 뭐 4차원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공존, 공생에 대한 얘기인데 저 얘기가 같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브랜드 비전에 있는 저 문구를 필로소피로 좀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비전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별도로 본다면은 아까 인제 좀 구체적으로 좀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까 필로소피하고 좀 틀리게. 그러면 우리가 아로마 허브에 대한 어떤 뭐 연구와 뭐 그 연구를 통해서 뭐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브랜드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미션이라는 건 뭐냐면 비전은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아로마 허브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는 것이 비전이라 그러면 미션은 좀 방향성이 아니라 몇 가지의 좀 구체적인 목표가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뭐 어린이 허브라는 어떤 그런 제품들을 확실하게 몇 개 만들겠다. 뭐 아까 심플하게 쓰는 제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심플한 처방의 것들을 몇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수치까지 들어가면 더 낫겠죠. 그래서 한 3 가지나 4 가지 정도에. 근데 저기도 미션 자체가 비전이라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또 가 버렸어요. 안심하고 편안하게. 그러니까 안심한 화장품을 하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안심하다는 거는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기관으로부터 서티를 받는다든지 인증을 받는다든지 인증받은 제품을 뭐 제품을 만들어서 인증을 받는 절차를 하는 품목들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인제 브랜드가 지금 명기는 안 됐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원 브랜드야. 그럼 정원 브랜드는 모든 것들이 뭐 에코서티를 받아서
상품화를 하게 만들겠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취급하는 것들은 화학 성분들을 전혀 안 쓴 제품으로만 만들겠다든지, 요렇게 하면 좀 미션이 정해질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작성할 때는 뭐냐면,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 브랜드가 그런 형상으로 돼서 좀 강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좋은 브랜드와 나쁜 브랜드는 없지만은 강하고 약한 브랜드는 있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 브랜드 하우스도 그런 원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딱 답이고 저건 오답이야, 이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건 어떤 솔루션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그렇게 포커스를 하신다면은 그런 구체적인 걸 미션에다 좀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뭐 브랜드의 스플릿, 이것도 저기 뭐 또 중첩되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저런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 본다면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건강, 안전, 보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몸과 마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까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와 자연을 잘 보존하는, 자연을 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뭐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 말씀을 좀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브랜드 스프릿에다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시면 어떨까. 또 브랜드의 캐릭터, 이제 브랜드의 밑에 보면 브랜드의 퍼스널리티하고 캐릭터가 좀 이렇게 약간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기준 자체가 뭐 거듭 얘기 나오지만 어쨌든 아로마에다 좀 포커스한다. 아로마 허브 쪽에 뭐 좀 특화된 어떤 브랜드의 성격을 가지겠다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브랜드의 에센스, 그러니까 핵심 에센스가 뭐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코어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이 브랜드의 어떤 정체성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에센스에선 피부, 마음을 건강하게. 그러니까 뭐 건강이란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본다면은. 음. 어, 좀 허브, 그러니까 아까 이 여기에 나온, 그러니까 피부와 마음이라는 걸 갖다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몸에 대한 건강함, 마음에 대한 건강함, 뭐 이런 것들을 에센스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브랜드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표현한다면, 두 번째 이제 코어 아이덴티티 두 번째로 본다면은 뭐 허브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다면은, 두 번째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안전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뭐 자연 보호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여기다 좀 언급하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프로덕트에 들어갈 내용들이 여기 좀 앞에 좀 나온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환경보호 캠페인, 이건 좀 슬로건이나 이쪽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또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 추구하는 부분이 뭐냐, 그다음에 그걸 좀 확장하다 보니까 좀 허브 아로마라는 부분들이 어떤 심신의 건강함을 하나의 우리 브랜드 에센스로 본다면, 그 건강함의 좀 확장성, 그런 부분이 좀 필요를 하죠. 그래서 음, 하나하나를 그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음, 아까 뭐 심플하다, 제품 차별화 부분에서 보면 심플한 원료 구성, 요 트라이앵글을 만드시면서는 약간 이제 위에서 이제 약간 소진하신 것 같아요. 막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중첩되기도 하고, 막 쓰다 보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막 하면서 좀 약간 그 뭐랄까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 뭐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차별화에 와서는 좀 심플한 처방, 아까 에코서티에 대한 뭐 안전, 그다음에 뭐 손쉽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심플하다는 부분들을 그렇게 좀 표현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품을 어떻게 만들 거야. 그다음에 아까 맞춤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좀 들어가야 돼요. 먹는 화장품도 좋아요. 에디블한 어떤 그런 것들. 여기다가 이제 제품의 차별화에다가 가장 먼저 강조할 것과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넣을 건지 이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밸류 프로포지션, 아까 이제 잘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나는 어떤,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건 혜택이 되겠지만 나는 어떤 가치를 줄 것이야, 이 브랜드가.
그래서 뭐 개인 맞춤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뭐랄까요, 효과 자체를 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심플하고 이제 빠르게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을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의 개성, 여기 이제 심플, 뭐 빠르게 이런 부분인데, 이제 개성은 마치 우리 성격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브랜드의 성격을 그래서 쭉 얘기하신 거 보면은 믿음에 대한 얘기가 한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심플도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안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또 한 가지 이제 좀 전문가, 음, 그런 요소들이 각각의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철학은 위에 있는 게 더 좋고, 그래서 뭐 공존, 공생 이건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문구로 본다면은 저 비전에 들어가 있는 문구를 그냥 쓰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타겟, 커스터머에 대한 부분들 뭐 영유아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피부 장벽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런 타겟들들, 그러니까 뭐 피부 장벽이 좋아지면은 뭐 피부 고민이 있고, 뭐 피부 민감한 어떤 뭐 여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갖는 건 좋아요. 근데 아까는 여기 있는 내용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경쟁사 제품들 뭐가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걸 새롭게 만들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에 대한 부분들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예들도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할수록 이 브랜드를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세우려고 하는 장점은 뭐 혹시 겹치는 게 없는가? 아니면 내 장점 자체가 좀 더 차별화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 분석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거기에 따라서 처방은 어떻게 하고, 걔네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어떻기 때문에 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갈 거야,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것도 구체적으로 보고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건. 여기도 이제 또 한번 2차 또 멘붕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다 보니까 다 끝났다 하면서 그냥 확 던진 느낌? 프리미엄 원료, 허브 화장품. 야, 슬로건? 모르는 건 아닌데 갑자기 이제 여기에 맞지 않게끔 그냥 탁 던진 느낌이 좀 듭니다. 도전이 빠르셔. 예. 그래서 슬로건은 다시 좀 정리해보면 어떤 그 전체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심볼이라는 건 이거죠. 나이키가 주는 게 뭐 just do it 같은 게 슬로건이잖아요. 지금 막바로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심볼 자체가 주는 거. 여기서 보신다면은 아까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뭐 아로마 허브, 그러니까 건강, 안전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뭐 아니면 내 아기에게 뭐 만약 이걸 영유아에다 좀 포커스 한다면 내 아기의 피부를 아니면 아기 피부처럼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나를 만드시면 돼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 심볼, 그거 슬로건과 같이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저 프리미엄 원료 앤 허브 화장품 생뚱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집중력이 아니라 아, 이제 끝났다 하고서는 막 던진 느낌이 딱 들어요. 피드백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그 양식에다가 제가 지금 피드백 해드린 것들, 저는 지금 박종원 님이 얘기한 거에 대한 얘기만 쭉 다 듣고서는 좀 그 피드백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요소들이 쭉 퍼져 있는데 좀 이렇게 모아드린 것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에 맞춰서 좀 모아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하셨고, 하여튼 이런 감사합니다. 내용들도 잘 하셨어요. 제가 요구했던 게 이제 이런 걸 작성을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 오히려 발표를 하시면서 지금 더 많은 느낌을 가져가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게 틀리든 맞든 간에 저는 좀 그런 도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새롭게 또 알아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주저하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를 모르고 계속 지나가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뭐 그 나이가 20대, 30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나에 대한 어떤 역량이 누구한테 이렇게 막 평가받는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그러면 영원히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뭐 석사 과정을 마쳤다. 거기다 뭐 성신여대에서 뷰티로 석사를 마쳤다 하면은 나가서도 자신 있게 석사답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내가 땅은 따르고 뭐 내가 얘기하는 거에서 그냥 자꾸만 수준 이하로 나와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를 보더라도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최소한 내가 컨설팅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이게 석사의 자격이에요. 아까 제가 좀 언급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그 정도 실력을 내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한번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느낌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네, 다음에 다른 감사합니다. 것도 생기면은 무조건 네, 발표하세요. 네, 안 시켜도 알겠습니다. 저 할래요. 그러고 막 우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예. 네. 자, 두 번째는 누가 할까요? 이거 올리면 누군지 알겠죠. 누가 발표할지 알겠죠. 보고 계세요? 네네, 제 거 보고 있습니다. 제가 피드백을 해드렸지만은 나는 아모레 퍼시픽 할 줄 알았는데 피드백 받았어요? 메일? 네네, 매일 확인했습니다. 하셨구나.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예? 지민님, 남자들의 네, 로망이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있을 텐데 개인차가 있지 본인이 좀 않을까요? 뭔가 좀 좋아하는 거, 플렉스한 거. 전 운동 운동, 좀 그거 좋아하고요. 인정. 푸사 보니까 운동 많이 네.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건 뭐, 자기 몸으로 하는 거 말고. 음, 자동차도 괜찮을 것 같고, 자동차 전에 뭐 하나 있을 텐데 뭐죠? 몸에 이렇게 지니는 거에 좀 플렉스한 거 없어요? 몸에 지니는 거요? 시계? 네. 네. 시계 플렉스하죠? 네.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나름 플렉스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시계예요, 시계. 물론 이제 거기에 옷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옷보다는 또 거기에 구두나 이런 정장을 하는 것보다는 시계에 대한 부분이 로망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가 이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세 번째는 지갑인가요? 뭐 지갑이 있으면 뭐 그런 거 하겠죠. 요트래요, 요트. 커지는 거죠, 이게. 근데 이 세 네.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관리가 잘 안 된다, 비싸고. 돈이 많이 들고 비싸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민님도 결혼하셨죠. 네네. 결혼하고 나면 이제 그 플렉스가 좀 이제 갖고는 싶지만은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잠깐만 뒤로 가죠. 저는 이제 자전거를 좀 타다 보면은 자전거 타는 이 라이더들의 이 플렉스가 되게 많아요. 특히 뭐 자전거도 막 1,000만 원대가 넘는 자전거들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들 뭐 기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엎어지면은 막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건데도 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많고 인스타 같은 데나 뭐 유튜브 같은 데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튼 자동차를 딱 선정했길래 역시 지민님도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구나. 자, 그거는 뭐 별도 얘기고. 자, 지금부터 지민님이 제네시스 자동차에 대한 거를 브랜드 하우스로 작성을 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땐 잘하셨기 때문에 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사한 브랜드는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입니다. 제가 화장품 회사에 오래 종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제가 아는 거는 어떤 이런 화장품의 광고나 이런 표현에 대한 일부이고 브랜드를 개발한 이런 전체적인 경과는 잘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좀 평소에 관심이 많은
이런 자동차를 해보자라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이것도 큰 오산이었습니다. 막상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국내 한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이런 정리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거의 디자인 컨셉 위주로 소통을 하고 있었고 또 최근에 중요한 뭐 있던 ESG 경영이나 아니면 뭐 전기차 환경이나 이런 또 젊은 감각의 새로운 뭐 차의 출시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많은 부분이 가변적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업을 되게 제대로 하려면 어떤 현대차의 어떤 이런 제네시스 브랜드 팀이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정리한 것들을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브랜드 비전은 퓨처링 제네시스 그리고 Sustainable Future for Our Customer라는 약간 미래와 어떤 이런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현대차에서 나온 단독 브랜드인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출시될 때는 이런 젊은 감각보다는 조금 이런 50대나 아니면은 이런 되게 회사의 이런 임원들을 겨냥한 되게 중후한 형태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전은 아마 최근에 많이 변화된 비전이라고 느꼈고요. 최근에 뭐 전기차 환경이나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좀 비전이 많이 다듬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에 따라서 브랜드 미션은 자신만의 취향과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최상의 자동차를 만들고 그를 통해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되게 멋진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스피릿은 대담하고 진보적이며 철저히 한국적일 것이라는 스피릿을 가지고 있었고 브랜드 캐릭터는 일반적인 프리미엄에서 좀 새로운 뉴 프리미엄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품질과 성능을 강조하는 이런 기본적인 프리미엄이지만 되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특성을 좀 동반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이 프리미엄 이 시장에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후발주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가격적인 차원에서의 장점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이런 클래식한 이런 되게 전통적인 어떤 이런 럭셔리나 프리미엄 자동차 중간에서 좀 새로운 기술이나 우리나라가 가진 좀 디지털적인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 활용 차원에서도 굉장히 대담하고 진보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스피릿과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런 아이덴티티 측면을 보면은 일단 코어적인 이런 에센스 측면에서는 refined and confident라고 정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되게 좀 정제되고 좀 자신만만한 좀 자신감 있는 이러한 형태의 아이덴티티인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이 제네시스 자동차의 뭐 최근의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뭐 외부나 내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자동차의 선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서 많이 반영되어 나오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한 코어 아이덴티티로는 앞서가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고품격의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코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좀 더 확장된 아이덴티티는 좀 진보적이고 이 월드 클래스 수준의 어떤 이런 자동차를 추구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로소피, 이 브랜드 철학은 혁신과 진보 그리고 인간 중심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되게 많이 이 아이덴티티나 이런 철학에서 혁신, 진보, 고품격, 신뢰할 수 있는 진보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혼합돼서 나오고 있어서 아까 전에 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헷갈렸어요. 이게 여기 오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기본적인 특성은 가져가되
좀 이 브랜드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추가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한국적인 특성이 있고 합리적 가격 특성이 있고 그리고 좀 세련되고 정제되어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인간 중심의 철학을 많이 강조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디서 녹아드는지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철학이 정리가 되고 좀 구체적인 부분으로 이런 고객 차원에서는 이거는 따로 정리된 부분이 없어서 제가 생각한 고객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제 국내에서도 유일한 프리미엄 브랜드이기도 하고 되게 비싸고 고급 차종이기 때문에 주로 많이 우리 아버님들이 많이 타시는 국산 대형 자동차, 예를 들어서 뭐 그랜저 같은 자동차가 있겠죠. 그런 자동차를 보유한 이후에 좀 한 단계 높은 프리미엄을 지향할 때 찾게 되는 차가 제네시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거는 수입차와의 비교해서 나온 커스터머 타켓인데 되게 고성능 자동차이지만 수입차에 비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원할 때 제네시스를 찾게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수입차 고객 중에서 같은 가격이 돼 좀 더 다양한 편의사항을 원하는 고객이 찾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저렴하긴 하지만 동일 가격대를 비교를 해도 수입차에서는 많이 빠져있는 이런 여러 가지 편의사양들이 국산차는 원래 기본적인 강점이 편의사양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네시스는 같은 가격에 더 많은 이런 편의사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고객이 정해지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반적인 좀 공통적인 속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그 현대차 그룹의 제네시스는 되게 다양한 이런 차종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님들을 위한 차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젊은 타겟의 고성능 차도 나오고 되게 소형 세단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차종에 따라서 좀 커스터머나 타겟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더 다양화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들의 결과로 브랜드 파워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의 경쟁자는 전통적인 그 유럽 프리미엄 세단인 이런 벤츠나 아니면 BMW, 아우디와 같은 프리미엄 유럽 독일 3다가 있을 거고 현대차와 유사한 레벨의 일본차라고 생각되는 도요타의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인 렉서스나 아니면은 닛산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인피니티 이런 거와 비슷하게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기차 환경에서는 테슬라나 기아의 전기차와도 경쟁 구도가 마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슬로건과 심볼은 이와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거의 중복되는 내용인데 좀 차별성 브랜드 디퍼런시에이션은 어떤 유일한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고 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가격이다라는 게 좀 차별성이고 어떤 밸류 프로포션에서는 디자인과 품질과 합리성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는 역시나 합리적인 프리미엄이다 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브랜드 하우스고 뒤에 석장은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내용인데 잠시만요. 네, 이거는 최근에 어떤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가 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이런 전반적인 매체나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좀 찾아본 내용입니다. 왼쪽은 아마 되게 옛날에 그 제네시스 브랜드가 글로벌 포지셔닝 할 때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되게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렴하고 어떤 이런 클래식보다는 되게 컨템포러리 측면이 많이 강조된 앞서 볼 수 있었듯이 좀 새로운 시도나 아니면 트렌드함이나 좀 팬시함을 많이 보여주는 브랜드였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오른쪽을 보시면 가격 측정이 굉장히 그냥 소위 말해서 제값을 받는다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보다 더 비싸고 되게 럭셔리한 가격의 포지셔닝으로 유럽 쪽으로 많이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간에 이제 이런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좀 한계성을 많이 딛고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냥 제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장은 앞서서도 보신 것처럼 이 자동차의 한국적을 추구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저는 제일 재미가 있었는데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단한 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한 형태의 디자인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동차 내부에서도 굉장히 어떤 이런 테크니컬하고 이런 과학적인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고급지고 단아한 이런 한국의 여백의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디자인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쇼룸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현란하기보다는 이런 그윽한 한국의 정서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잠시만요, 갑자기 이게 좀 꺼져서.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그냥 이거는 제가 생각한 되게 한국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보통 브랜드 발표, 이거 영상은 아닙니다. 네, 그 중간 부분은 이제 여기 위쪽에 보이는 이 야경 부분이 서울이에요. 근데 이 서울이 그 자동차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에 이런 배경 화면으로 이런 서울의 이미지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출이 되고, 외국에서 이 차를 사도 이런 한국의 이런 서울의 이런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한국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오른쪽 하단은 그냥 제가 재밌어서 가져온 건데,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새로운 컨셉카를 발표하거나 하면은 보통 되게 멋들어진 사회자나 아니면은 되게 패셔너블한 이런 사회자가 많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보통 제네시스 현대차는 이 한국의 팀장님이나 아니면은 상무님처럼 보이시는 이 양복을 그대로 걸치고 있는 이런 회사원이 나와서 자동차를 발표하고 PT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다른 독일차나 이런 것과 다르게 한국의 그런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을 같이 좀 엮어봤고요. 마지막은 어떤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 제일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어떤 서스테너블을 강조하는 브랜드 비전이 아마 이런 전기차 시대를 많이 반영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대차의 그런 전체적인 그룹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2025년부터 전기차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존에 팔렸던 내연기관들은 당연히 이제 관리도 하고 서비스도 하겠지만, 신차만큼은 어떤 이런 내연기관, 이런 엔진이 있는 내연기관을 만들지 않고 전기차로 계속 만든다고 하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이고 새로워서 가져왔는데, 이 부분이 되게 도전적인 시도로 보이고, 이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대담함이나 이런 브랜드에 되게 걸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함께 넣어봤고요. 어쨌든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잘했어요. 일단 마음에 드는 게 이제 브랜드 하우스를 잘 만드셨다, 이런 부분이고, 어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아까 좀 약간 오류 있는 건 좀 몇 가지 제가, 이 제네시스가 사실은요 처음 나올 때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강남의 사모님 차, 그러니까 되게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대형차 쪽으로 가면서 구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형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뭐 개인이 사는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위로 갈수록 이제 개인이냐 법인이 사느냐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특히 이제 에쿠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운전자가 따르냐 오너 드라이버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네시스가 되게 포지셔닝이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뭐 자동차의 포지셔닝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브랜딩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가격대로.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브랜드가 바뀌어요. 스위칭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반떼 사러 갔다가 소나타 거를 사고 나온다는, 항상. 그렇게 구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옵션을 붙이고 막 하다 보면은, 그래서 가장 어떤 브랜드와 관련해서 또 가격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분야가 이 자동차 분야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현대가 뭐 리딩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뭐 글로벌한 어떤 브랜드에서도 본다면은, 그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GM 같은 경우는 뭐 별도, 그러니까 타겟에 따라서 또 유형에 따라서 별도의 브랜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좀 전에 얘기했던 뭐 BMW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어떤 배기량에 따라서 각 자동차의 어떤 포지션을 따로 했고,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배기량도 같이 포함되지만 그거보다는 누가 타는 차야 이게 에 따라서 등급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이 제네시스가 좋아진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고통스러운 거에서 리딩을 하고 있다니,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지민님이 설명한 뒤 후반부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그 전략이 잘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제네시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각각의 지금 몇 가지는 아마 지민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넣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제네시스 전략 자체가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현대를 다 끌고 갈 것 같다. 제네시스가 최근에 본다면, 아까 뒤에서 본다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제네시스가 나오기 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랜저가 있었고 에쿠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중간에 딱 들어왔는데, 지금 뭐냐면 여기 G80, 90부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에쿠스에 뭔가 좀, 그러니까 에쿠스는 그냥 너무 덩치만 크고 뭐 어쨌든 저거는 뭐 기름 먹는 하마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에쿠스를 기름을 풀로 채워도 서울에서 부산을 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뭐 기업의 회장님이나 뭐 이런 사람이 타는 차 이렇게 포지션이 됐겠죠. 되게 애매하게 이제 제네시스가 끼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새로운 전략들이 지금 먹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전기차가 또 들어오고, 제네시스가 더 이상 저건 아니에요. 법인에서 사장님이 타는 차 이게 아니라 그 급이 있죠. 그래서 아까 뭐 PT 할 때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도 했지만은 이게 자연스럽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차는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들이 많이 타긴 타지만, 가격대로 보면은 아버지들이 타지만은 오히려 세대 구분이 없어요. 남녀 구분도 없어지고, 그 얘가 이거예요. 지금 뒤에 나오는 이 전기차 때문에. 이게 지금 GV60이거든요. 제가 화장품하면서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죠. 근데 이거가 나오면서, 전기차가 나오면서 또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게 아마 이제 여기 아이덴티티에 들어가는 이유가 되는데, 디자인이 더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배기량이라면 엔진을 잘 만들어야 되고, 엔진을 만드는 건 뭐냐면 그게 기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 배터리라는 데가 있으니까, 심지어는 뭐 요즘 뭐 자율주행까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요거 그 G80, G80에서만 보더라도 주차가 자동으로 돼요. 내가 안 타도. 그러니까 이 리모컨을 딱 누르면은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줘요. 전혀 부닥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첨단 기술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대의 자동차의 기술은 거의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부닥친 부분이고, 여기서 만약에 컴페티터를 아까 이제 그 종합적으로 얘기했는데, 요걸 좀 구분을 한다면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차, 아까 2025년이 되면은 아마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차들이 이제 전기차로 해요. 내연기관차는, 내연차들은 없다고 봐야겠죠. 엔진을 하는 것들이 이제 탄소 중립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들어가 있고, 역시 여기 현대 제네시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오면은 현대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아이오닉이 있고, 기아에 보면은 EV6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EV 차들이 있는데, 이
빨리 나온 거죠. 제네시스, 그러니까 GV60 자체가 빨리 나오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프리미엄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가 나오면서 젊은 사람들한테로 이제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제 아버지 브랜드가 아니라 진짜 스피드 즐길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바뀌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서스테이너블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잘 했고, 여기 인간 중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좀 드라이버 중심, 그러니까 운전자 중심의, 아까 뭐 인테리어에서도 본다면 이렇게 뭐 좀 지민님은 뭐 한국적 얘기를 했지만은 여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편의 시설들, 인테리어는 최고급으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좀 운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변경시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쨌든 뭐 우리가 좌식 문화를 하다 보니까 이 운전석들도 보면은 이렇게 좀 좌식에 좀 편하게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아까 뭐 수입차하고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독자적인 어떤 그걸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게 나오면서 아마 거의 이제 독보적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예, 뭐 자전거 얘기하니까 정모님하고 다울기면 별로 재미없죠. 아, 근데 잘 만드셨어요. 이거 잘 하셨고. 거기 이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거 거의 그 얘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지민님 혹시 저 그러니까 이직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자동차 회사 입니다. 아니 이건 뭐 관심 있어서 하는 건데 꼭 이게 자동차에만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게, 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게 딱딱 들어갈 요소에 좀 잘 만드신 거예요. 없는 것조차도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현대차라고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요소들을. 그리고 아까 요게 좀 약간 보완 얘기를 한다면 약간 컴페티터들을 이제 제품의 유형별로 이렇게 좀 좀 구분하는 네네. 것들이 뭉쳐서 있는 것보다 그게 맞고, 그다음에 여기 프로덕트의 그 차별화, 이 부분이 이제 뭉쳐서 할 건 아니라 이거죠. 저게 프리미엄이라는 게 가격으로만 네.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제네시스 GV60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아까 25년 되면 없어진다는 게, 그 예전에 우리가 뭐 포드가 처음에 이렇게 막 그 뭐냐 발전기식으로 이게 자동차를 처음 했다 그러면, 내연기관인 걸 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 휘발유, 뭐 디젤, 뭐 하이브리드 이런 세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기차라는 완전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뭐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같이 포함되지만은 뭔가 이제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마 차체를 보면요, 앞에 옛날에는 이제 앞 트렁크 열면 전부 엔진이 있었잖아요. 전기차는 거기다 뭐 넣는지 아세요? 트렁크가 하나 또 있어요. 앞 트렁크에. 근데 그거 부분은 뭐냐면, 왜 그렇게 있냐면 엔진이 다 없으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차체를, 내연 차체를 그냥 쓰다 보니까 버리기 뭐하니까 거기에 이제 금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할 수 없이 거기다 트렁크처럼 넣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만약에 그게 없어도 되잖아요. 왜냐면 이 전기차는 밑에 판매에 의해서 다 바퀴 위에다가 그 배터리들을 다 배치시켜 놓고 그 위에 깍대기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그냥 무한질주를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더 들어갈 거고요. 아무튼 바깥에 이제 이런 하이그로시하면서 뭔가 되게 이제 뭐 하이스피드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대세죠. 이것도. 이게 얼마더라? 이 EV6가 5,9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좀 많이 보다가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데, 저거 괜찮겠다. 근데 아무튼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전기차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대 전후에서 이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하면서, 여기도 보면은 뭐 테슬라를 또 좋아하는 사람, 이게 보니까 테슬라하고 이 GV6하고 보면요, 그 아이폰하고 갤럭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모양이 좀 안 이뻐도, 오히려 현대차가 디자인이 더 이뻐 보이는데도 테슬라만 고집을 해요. 그 안에.
그 안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드는데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난 죽어도 테슬라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전기차들이 좀 싸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제품에 대한 얘기들 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잘 만드셨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한번 요번에 하시면서 실습을 하시면서 느꼈기 때문에 화장품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냐 아모레 거라고 그래서 다 잘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좀 뭐랄까 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적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돼 있는 브랜드도 있지만은 안 돼 있는 브랜드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해보셔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민님 잘 만들었어요,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예. 다울님이 이제 아주 긴장되죠. 안 봤나 지금까지? 계세요, 다울님? 네, 너무 부담됐죠. 네. 예. 아니 그렇다고 목소리까지 작아질 필요는 없는데. 부담돼도 하시겠어요? 하기 싫어요? 어, 네? 아니, 두 해야죠. 분 다 하셨는데 안 하는 것도 좀 그렇죠. 음, 다울님은 나이키에 대해서 했는데요. 아쉬움이 많을 것 같아. 바빴죠? 네? 바빴죠? 네, 네.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바쁜 느낌이 들어요. 나는 방석 깔고선 일해야 될 것 같아, 앞으로. 네, 많이 바빴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농담이에요. 자, 저는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예. 일단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분석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도 앞서 발표해 주신 지민님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나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 나이키 한국 공식 페이지에는 사실 브랜드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약간 쇼핑몰 위주의 물건 위주의 브랜드 홈페이지였고 대부분 정보나 이런 거는 해외 미국 공식 사이트에서만 정보가 연결되는 걸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스포츠 브랜드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분석하면서 느꼈던 거는 스포츠 용품을 파는 브랜드라는 느낌보다 그로 인해 뭔가 사회에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새로운 영감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브랜드를 홍보하는 방법을 보면서 뭔가 다른 스포츠 브랜드와는 좀 차별화를 이쪽에서 두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브랜드 비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을 되게 직역을 해가지고 이상한데 운동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영감과 혁신 제공이라고 적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운동하는 모든 이들을 이라는 것도 나이키에서는 한정을 지우지 않고 남녀노소 그냥 모든 사람들을 타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광과 혁신이라는 게 이 나이키에서 매번 시즌마다 발표하는 뭔가 슬로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들을 위한 뭐 새로운 생각 이런 거를 제공한다 이런 게 브랜드 비전인 것 같고 그리고 브랜드 미션은 인간의 잠재력을 확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 또한 비슷한 맥락인데요. 사실 처음에 이 과제를 할 때 비전이랑 미션이랑 나눠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잠재력을 확장하는 것도 뭔가 내재되어 있지만 아직 펼쳐지지 않은 무언가를 끌어내고 싶다라는 나이키의 사명감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브랜드 스피릿은 옳은 일을 하는 것, 서비스와 스포츠의 미래 창조. 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 그 뒤에 제가 그 생각을 정리한 내용에 보면은 그 네,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미식 축구 선수인 콜린 캐퍼의 시위 내용을 설정으로 드림 크레이지를 광고로 송출했으며 이게 뭐냐면 그 미식 축구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미국의 그 인종차별이 심할 때 미식축구 경기 전에 국가를 제창하는 장면에서 다른 분들은 다 경례를 하고 있는데 한쪽 무릎을 꿇고 약간 시위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선수를 나이키 모델로 섭외를 함으로써 좀더 이렇게 논란이 일으켜질 만한 일을 했어요, 나이키가. 그래서 이 전에 거 보시면 PPT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여지가 있더라도 인종차별이나 이 나이키가 생각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런 정신을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서비스와 스포츠의 미래 창조. 이거는 뭐 정말 스포츠 브랜드다 보니까 서비스와 스포츠에 관한 용품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냥 곁들여진 의미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캐릭터는 브랜드 문화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팬덤 문화, 사회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브랜드. 이 말이 딱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에센스 Just Do It이라는 나이키 슬로건을 중심으로 브랜드 문화를 구축. 이 Just Do It이 딱 그 나이키가 하고 싶은 모든 말에 그냥 한 마디인 것 같아서 이게 브랜드 슬로건 제가 밑에 적기도 했는데 블로그 슬로건에 Just Do It 그냥 하자 그 옳은 일을 하자 뭐 이런 뜻의 것을 에센스 약속하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 코어 아이덴티티 이거 제가 잘 이해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용품 사업이 사실은 나이키의 주된 일이다 보니까 이걸 넣었고 그리고 익스텐디드 아이덴티티는 캐주얼 의복 브랜드와 IT 사업 진출. 어떤 걸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이런 걸 적었는데요. 나이키가 요즘 의류를 보시면 그 너무 스포츠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확장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넣었고 그리고 필로소피는 운동화는 모든 이들을 위한 제품 제공. 이것도 좀 애매모호하게 적게 적었는데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커스터머 타겟은 나이키야말로 진짜 임산부를 위한 운동복을 따로 제작하는 시즌이 있었던 것만큼 남녀노소 정말 장애인분들을 또한 똑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스포츠 용품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타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경쟁사들은 또 아디다스, 뭐 언더아머, 퓨마 굉장히 많은데 특히 아디다스랑 나이키랑 가장 경쟁 구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브랜드 마케팅을 정말 스포츠 용품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나이키랑은 차별된 점이 좀 그런 점인 것 같은데 나이키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운동복이나 운동용품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진 않았어요. 모든 광고들이 그랬고 그래서 그냥
따져봤을 때 나이키는 이러이러한 운동 기구가 있어, 뭐 운동용품이 있어 이런 거보다는 그냥 슬로건이 조금 더 많이 생각나는 그런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아디다스나 언더아머, 퓨마 같은 경우는 기능성 뭐 복, 기능성 운동화 이런 거에 대해 기능화를 좀 초점을 두고 광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종목별로 적합한 신발을 개발하는 제품 차별화 전략. 사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적긴 적었는데, 이 밑에 보시면 스포츠스타, 나이키 스포츠 이게 다 같은 의미라고 소비자에게 인식을 시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나이키가 광고를 할 때, 모델을 섭외할 때, 잘 나가는 스타를 섭외하기보다는 잘 나갈 것 같은, 이제 잘 될 것 같은 스포츠 선수들을 미리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아마추어일 때부터 많은 지원을 해서 그 운동선수가 성장했을 때 광고가 되게끔 하는 전략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 뭐 타이거 우즈도 아마추어일 때부터 나이키가 지원을 했고, 그리고 타이거 우즈가 딱 성공을 했을 때 나이키 그 유명한 광고 있죠. 나이키 공이 이 마지막에 딱 떨어지는 그 장면, 이거를 사진을 넣었어야 됐나? 그런 거를 통해서 나이키는 조금 더 스포츠와 스포츠 스타 나이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왜 내가 다울님한테 그 얘기를 했냐면, 이 네. 나이키라는 게 이 브랜드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예시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이거를 보통 안 선택해요. 왜냐면은 딴 사람들이 볼 때 너무도 많이 이게 스터디에 들어가, 케이스 스터디로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뭐 브랜드 분석들 이거 된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이게 좀 약간 비방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좋은 거는, 잘하신 거는 뭐냐면은 본인의 생각을 적었다는 게 잘하신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다른데 막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런 거 스터디한 게 있거든요. 케이스 스터디. 그걸 그냥 가져와 버리면은 본인이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거 한 것은 저 칭찬할 만한 얘기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아까 정원님이나 지민님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하면서 내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이게 뭐지? 그런 부분이 공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제대로 딱 깨우치면, 결국 한 번 한다고 깨우치면은 너무도 쉽잖아요. 여러분 뭐 최소한 한 2년 이상을 뭐 석사 과정에 있으면서 그래도 알뚱말뚱인데, 딴 사람이 한 번 보고서는 그냥 그걸 알아채려 버리면 그게 뭐 그런 공부는 좀 재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두고, 또 여기 하나 이제 브랜드 퍼스널리티만 하나 보더라도 이게 박사급의 논문 쓸 주제로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요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석사 과정에서는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논문을 쓰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박사 과정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깊이 스터디를 한번 해볼 것이냐, 이런 것들의 과정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면은 나이키는 원래는 최고를 지향해요. 여기 보면 컴페티터가 아디다스라고 이렇게 쓰고, 언더아머 뭐 최근에 그런 거지만은, 그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이키한테 너희 경쟁자는 누구니? 그러면은 아디다스 아니야? 그러면은 걔가 왜 저건데? 또 아디다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너희 경쟁자가 혹시 나이키? 그러면 뭔 소리? 다 독자적으로 생각해요. 경쟁자로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그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닌텐도 아시죠? 네. 근데 왜 나이키가 닌텐도하고 경쟁이 될까요? 그 책 보시진 않았죠? 그냥 제목이 주는 느낌에서 뭔 것 같아요, 그게?
왜 나이키의 경쟁자가 리복이나 아디다스가 아니라 우리의 경쟁자는 닌텐도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모든 영역에서 나이키가 뭐 그렇다. 아니 좋아요. 그게 역량이 뛰어난데 왜 닌텐도를 경쟁자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책 안 보셔도 돼. 그냥 제목이 그건데 왜 닌텐도가 경쟁자라고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교수님 닌텐도가 뭐예요? 닌텐도 게임, 아, 게임. 컴퓨터 아, 게임이요. 일본 거. 일본 브랜드. 일본 닌텐도. 아, 만화에 있었던 거. 만화도 있고 그랬었죠. 옛날에. 왜 저거 그럼 있잖아요. 그거. 버섯돌이. 아, 왜 닌텐도가 경쟁자일까요? 생각해 보면. 이제 좀 알겠어. 어렵나 질문이? 다올님 왜 닌텐도가 경쟁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그게 나이키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책을 쓴 사람이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 그냥 그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왜 나이키가 닌텐도의 경쟁이 될 수 있을까? 다올님 네. 게임을 하다 생각해보면 보면 네. 게임을 어디서 해요? 집에서요. 그렇지 집에서 하잖아. 네. 방에서 하잖아요. 네. 방에서 게임할 때 신발 신어요? 아. 됐죠 이제. 이거 아. 아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네. 게임이 너무 재밌으니까 신발 신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나이키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음, 내가 신발 잘 만들어야지, 튼튼한 신발 만들어야지 이게 답일까요? 아니요. 애들이 왜 게임을 하느라고 안 나올까요? 게임이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네. 그쵸? 그러면 나이키는 어떤 걸 해야 돼요? 흥미로운 일. 뭐 더 재밌는 거. 네. 닌텐도가 재밌으니까 더 재밌는 거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나이키 에어란 말이에요. 어. 신발에다가 공기 그걸 집어넣고 삐걱삐걱 소리도 내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왜 경쟁자가 닌텐도가 될까? 되게 지금 논리가 맞죠. 게임하려고 안 놓아놓은 거야. 신발을 안 신어. 그러니까 신발을 신어야지 얘네들이 뭐 바깥을 나와야지 나이키를 팔든 리복을 팔 텐데. 그래서 게임기보다 더 재밌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사고예요. 그게 딱 일치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거에 따라서 다른 컨셉의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응? 그래서 나이키 에어건요. 그냥 그거 건강한 신발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 가나요? 네. 그러면 돼요. 음. 그거 하나예요. 이게 경쟁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나이키는 항상 최고를 지향하고 아까 그 좋은 지적을 해준 게 뭐냐면 가능성을 보고 해요. 그래서 저스트 두잇이 저는 아까 원래는 이 뜻이 아니었는데 아까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올바름한데 저스티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스트 두잇이 저스티스로 들렸어요. 아. 음. 쟤네들이 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뒤에서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게 성차별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 프리미어 리그 할 때 보면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무릎 꿇고 다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영국도 이게 인종차별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중에 하나 들어가거든요. 성차별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이키는 최고이지 자기네들이 누구 경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요 얘기 좀 드릴게요. 아까 여기 보면은 에센스가 이건데 여기다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갔거든요. 요거는 오히려 프로덕트 디퍼런시에이트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요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운동용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나이키가 지향하는 거는 최고라는 게 뭐냐면 스포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구기 네. 종목에서 뭐 축구, 야구 뭐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뭐 이렇게 육상 선수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스포츠가. 그 모든 스포츠 특히 뭐 테니스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되지만은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스타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최고를. 거기에 맞는. 그래서 골퍼에서도 아까 타이거 우즈가 나온 이유도 그거예요. 걔가 1등을 해서가 아니라 최고. 지금 최고는 아니잖아요. 지금 1등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레전드가 되는 사람들을 모델화 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의 나이키의 그런 부분이고, 아디다스는 오히려 영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좀 다른 개념에서 경쟁을 하고, 리복도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키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분야별로 하다 보면은 올바름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최고인데, 최고라는 부분들이 꼭 1등이 아니라 여기에 코어 아이덴티티를 준다면은 좀 더 확장성이 있어서 아까 그런 올바름, 그 다음에 좀 혁신적인 거, 진보적인 거, 이런 것들이 코어 아이덴티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확장성으로 본다면은 여기가 엄청나게 여기 지금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IT하고 접목해서. 그래서 나이키하고 애플이 같이 결합을 해요. 아니, 하나는 전자제품이고 하나는 뭐 이게 맞아? 아날로그가? 근데 그런 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운동화에 뭔가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아이폰에서 뭐 칼로리 체크를 한다든지 뭐 운동에 대한 효과들을 측정해 주는 걸 서로 이렇게 그 콜라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익스텐디드는 뭐 IT 쪽에 대한 그냥 되게 진보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콜라보를 통해서 뭔가 그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닌텐도도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늘 연구하는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최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뭐 커스터머에 대한 부분들은 하여튼 뭐 운동을 하는 뭐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광고 모델을 쓸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 브랜드의 퍼스널리티는 남녀 요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네 어떤 뭐 신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최고의 퀄리티를 만드는 거 딱 그 최고 그 하나예요. 얘네들은.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프로 정신을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퍼스널리티에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아마추어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프로라고 그래서 반드시 뭐 그냥 프로 선수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고의 프로페셔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브랜드의 퍼스널리티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좀 정리가 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나이키는 하여튼 운동과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인간적인 거 아까 그런 부분들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올바름에 대한 거, 그런 어떤 정신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되게 아날로그적인 생각에 머물 수도 있는데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진취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상품에도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우습게 생각되지만은 나이키 에어가 나온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 신발을 본다면은 그냥 신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은 이거를 뭐 풋웨어 이런 개념으로 해서 좀 확장성이 된 거죠. 이제 신발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건강까지도 포함되고, 뭐 당연히 뭐 우리가 걷기 위해서 신는 것이 도구가 아니라 이걸 신음으로 해서 즐거움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다 어떤 건강이라는 것도 들어오고, 뭐 남에 대한 배려도 들어오고, 이 나이키는 많은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입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되게 진취적인 그런 이 심볼에서 상징하는 게 진취성이 있어요. 최고의 프로페셔널, 뭐 진취성, 이 저스트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뭐 나이키에 대한 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역시 발표를 잘 하셨고요. 뭐 아까 좀 미진한 부분들은 그렇게 또 보강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끝나긴 해야 되는데 아주 빠르게 오늘 나중에 이제 백진아님이 이걸 보시긴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볼 건데 백진아님 거를 공유시켜 드릴게요. 이분이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한 방에 다 했잖아요. 한 페이지에 아니면 두 페이지에 정리했잖아요. 이분은 좀 거북이처럼 하셨어요. 거북이처럼. 새로 이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직을 하셨는데, 이 동구밭이라는 회사인데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한 5년 되는 회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했는지만 쭉 한번 보세요.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일단 길어요. 어, 뭐 나름 길게 했는데 여러분도 머릿속에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잘 안 풀릴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브랜드 네임에 대한 것들 각각을 쭉 한 번씩 펼쳐본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린 집을 지었지만 백진아님은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뭐 밑에 뭐 마루판, 기둥,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했어요. 그래서 동구밭에 대한 이 어떤 사전적 의미부터, 그래서 여기 창업자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함께 뭔가 발달 장애인과 상생하는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하셨대요. 이게 이제 정신에 들어가요, 나중에 필로소피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금 현재에 있는 거에서 본다면은 이런 사회적 기업이면서 농사를 매개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하나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손잡고 어찌 보면 뭐 이 심볼도 되게 뭐 잘 만든 거보다는 뭐 잘못 보면은 되게 촌스러워할 수 있는데 좀 정감 있지 않아요? 우리 추억에 오징어 게임처럼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장애인 이것도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 아니에요. 비장애인입니다. 정확하게 저도 이제 요즘 교수들 여러분들도 강의 듣죠 이거 성차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눠드렸던 그 부분을 가지고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나름 이렇게 좀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따뜻하고 순수하고 친근한, 소박한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찾아내셨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 자기가 만든 것보다 회사에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씩 본 거죠. 따뜻함, 소소함, 장인 정신까지. 그래서 핵심 가치와 믿음에 대한 거, 뭐 이런 부분들, 믿을 수 있는 거, 지속 가능한 걸 하겠다. 그 다음에 상품에서는 고체 상품이에요. 고체 제품인데 제가 좀 피드백 드린 건 그거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눈치채셨겠지만은 이제 비누를 베이스로 해요. 그러니까 고체 비누를 하는데 제가 피드백 시킬 때는 그 고체 봐 이런 걸 개념해 가지고 가위처럼 그런 제품을 미리 준비했었으면 더 지금 좀 되게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50% 이상의 발달장애 상호가 함께 기반하는 되게 사회적 기업인 거죠.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의 비전을 보면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함께 지속 가능한 일상. 그다음에 브랜드의 미션은 명확하죠. 이렇게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겠다.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 고용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온 시간들. 그다음에 이 분야. 그러니까 미션들이 내가 해야 될 목표들이 하나하나 딱딱딱 떨어지죠. 그 부분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브랜드 에센스 여기 페어 같이 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요 두 가지로 딱 에센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중심이 돼서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행동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원료, 공정한 뭐 공정에 대한 거, 원료에 대한 거, 가격에 대한 이걸 다 가져가는 거고 또 이런 제품을 만들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 뭐 순수한 제품 이런 게 나오겠죠. 회사의 크기와 관계없어요. 이런 거는. 브랜드에 대한 거. 그래서 이 크린 그다음에 요 두 번째 보면은 차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없애겠다. 그다음에 믿을 수 있는 거, 자연분해 이렇게 확장성도 상당히 좋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코어에서 그러니까 에센스에서 코어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또 확장적인 익스텐디드 아이덴티티까지 가는 거. 그다음에 브랜드의 스프리트. 요건 약간 좀 퀘스천이에요. 왜냐면 솔리더리라고 했는데 요건 스피릿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고체 공장을 만들겠다는데 이거는 좀 더 지금 스피릿이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요거는. 근데 뭐 비누를 만들겠다는 게 스피릿은 꼭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만들더라도 우리 뭐 건강함, 아까 이제 건강함을 보면 아까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한다면은 좀 어떤 그런 차별이 없는 건강함. 그러니까 우리 정신에서의 어떤 건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추구하는 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스피릿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신에서 올바른 어떤 그런 뭐 아이템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밸류 프로포지션에 보면 이제 여기 솔리드 비트라겠다, 비건 이런 것들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제로 웨이스트라든지 사회공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가치,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죠. 근데 좀 아까 얘기했듯이 동구밭이라는 이제 기업 전체에 대한 거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또 브랜드 단에서 제품 단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어쨌든 솔리드로 만든대요. 그럼 모든 걸 솔리드 해야 되는데 왜 그럼 가위가 없냐는 거예요. 여기 제가 여기 바, 캡슐. 그래서 요런 것들이 방향성으로 정해지면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 때 훨씬 방향을 제시를 받으니까 이런 것들은 전 차별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차별화가 여기 지금 적은 부분이 뭐냐면 제품이 만들어져 버렸어. 요 캡슐은 그나마 괜찮아요. 요 밤도 괜찮고 한데 이런 것들이 있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가 있었을까? 뭐 예를 들어서 기초 화장품을 가위처럼 그렇게 스틱을 만든다든지 했었으면 어떤 확장성이 있어서 더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모든 형태를 우리는 바로 할 거야. 솔리드라는 그런 개념 자체를 가져가는 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의 전략 수립하는데 이제 타겟, 그래서 MZ 세대의 어떤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는데 요거는 뭐 실제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이제 만들더라도 요런 것들은 좋은 거죠. 요런 같이 가는 그래서 미래 MZ 세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걸 민준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MZ 세대들 어쨌든 지금은 대세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과 우리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해갈 것이냐를 지금부터 포함시켜도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타겟과 더불어서 같이 하겠다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제품 전략들은 약간 이제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막 만들어낸 거예요. 사업 기획서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서는. 여기도 뭐 아주 소소하지만 이런 것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요소가. 근데 이제 제품에서 좀 다른 것들이 더 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거죠. 저는. 이거는 아마 지금 만든 게 아니라 앞으로 만들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걸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컨셉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정신들을 포함시켜서 만들면 어떨까. 뭐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리퀴드보다 이런 것들이 더 낫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 솔리드바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화장품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 펫 제품들도 좀 재밌었고 또 주방 제품들도 이렇게 솔리드. 네이버 쇼핑몰에서 이 넘버 원이래요. 브랜드는. 저도 몰랐었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입점 이렇게 성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아마 들어가서 스터디를 하면서 좀 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메니티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도 지금은 없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이제 협업을 통해서 콜라보를 한다 그러면 여기 어떤 수익의 어떤 부분들을 아까 그 장애인들과 어떻게 좀 나눌 것이냐 하는 것들. 요즘은 뭐 베리어 프리라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같이 혼자서 이거 다 할 수 없지만은 이런 어떤 이 호텔들과 같이 협업을 한다 그러면 좋은 어떤 홍보거리가 되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이제 셀레브리티 인플루언서를 한다는데 뭐 이분들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꼭 이렇게 유명인들하고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션 같은 경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우리의 어떤 스피릿과 일치하는 사람과 했을 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냥 당연한 저거보다는. 여기 김나영이는 괜찮을 것 같아요. 김나영인가? 제가 방송에 본 것 같은데 어떤 연예인이 김나영이 아닌가 보다. 다른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아이가 약간 좀 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면 좀 더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사회공헌. 이건 여기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직도 잘 하신 것 같고 백진아 님이. 그래서 브랜드 하우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내용들. 그러니까 앞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만들어 놓은 걸 하나씩 딱딱 가져오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스텝도 잘 만들었고요. 스텝을 잘 이렇게 노출을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는 그냥 쉽게 이렇게 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제가 이제 에센스로만
코어 아이덴티티 요거 부분만 좀 뭔가 좀 바꾸면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아주 잘 만든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또 분석까지 했어요. 자기네들 잘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좀 아쉬웠던 점들도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좀 잘 돼 있는 부분들이고 아쉬운 점들은 고체 비누에서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확장하고 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뭔가 좀 폭이 좀 작은 거, 뭐 이런 거를 알면은 여기에 이제 보강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리고 뭐 친환경, 비건, 뭐 크림비트 이거는 지금 전체 대세잖아요. 뭐 더마 코스메틱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방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뭐 제한적이다 하는 부분도 지금부터 찾으면 되는 거죠. 뭐 동물 실험 안 하고 식물 유래, 그다음에 여기 무너진 가격 책정에 대한 거, 뭐 요건 뭐 좀 사소하고 이거는 어쨌든 그런 것들도 좀 맞춰야겠죠. 수제 비누 시장이 뜨는 시장으로 돼 있지만은 가격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아까 좀 이 소비자 팬덤들을 좀 잘 만들면은 그분들은 뭐 굳이 가격에 대한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비건이나 크림 뷰티에 오면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철학이나 생각을 더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얼마만큼 그 컨셉에 충실하느냐,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진짜 실제적으로 하느냐, 하는 행동을 하느냐 이것들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좀 우려하는 가격에 대한 부분보다도 오히려 그런 거에 동참하는 팬덤들, 타겟들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들이 이해가 잘 되고 있느냐. 또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만드는 거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언급한 것보다는 저는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르게 이제 팬덤을 확보하는 그런 쪽에서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한테 다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동급하시다 그러면은 이 커뮤니케이션 광고로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인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엄청나게 이거는 소위 말해서 뭐 언어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관심만 있으면 거기를 더 잘 활용하면은 이런 어떤 가격에 대한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백진아 님이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 뭐 세 분 모두 발표를 잘 하셔 가지고 자 이제 예상한 시간보다 더 오래 갔네요. 여러분 다 발표를 하고 발표를 잘해 주시고 관심을 두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갔네요. 끝냈어야 되는데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발표를 하면서 또 여러분 작성하시면서 느꼈던 부분하고 오늘 좀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어땠었나요? 좀 괜찮았나요? 도움이 됐습니까? 네. 네. 지민님은 차라리 GV6 60을 사야겠다. 네. 푸사보다 보니까 결혼한 지가 오래되지 않죠? 아, 네. 저는 네, 2년 좀 넘었습니다. 몇 년이요? 2년? 네, 2년이에요, 2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민님 보니까는 그 운동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근육질로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 부인도 운동을 같이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는 편인 것 음, 같아요. 네. 그 하여튼 푸사 중에 아주 재밌는 이상 그건 좀 이렇게 편집한 거죠? 사진 부인을 네? 안고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난 네? 무슨 인어인 줄 알았어요. 인어. 그러니까 요즘 보면 또 이렇게 그 러닝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산에 이제 트레킹식으로 오는 사람도 많고 뭐
좀 추워지기 시작하니까는 뭐 자전거 타는 사람도 좀 불편하긴 하는데 또 운동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인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 다시 좀 피드백 드리자면 오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뭐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한번 좀 다시 한번 터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전체적으로 다 건드려서 새로 하는 것보다는 좀 뭐 피드백 받은 내용들을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여러분 잘 발표를 하셨고 또 남은 시간에 또 시험이 있는 뭐 정원이 같은 경우는 시험 잘 보실 거로 생각합니다. 시험 문제를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럼 그냥 여러분이 아는 걸 쓰세요. 그게 요령입니다. 자, 날씨가 하여튼 추워졌는데 건강도 잘 살피시면서 한 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강의 내용들은 또 녹화본으로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참고를 하시려면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나래님하고 무사얼님 그다음에 백진아님이 실시간 출석을 못했는데 온라인 통해서 나중에 강의실을 통해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